우리 문화원에서 충남학 대신 우리 인문학 강의를 지금까지 치열하게 이렇게 해왔었습니다. 오늘이 마지막 시간으로 우리 신현보 대표이사님을 모셨습니다. 신현보 대표이사님은 충남 연극협회 회장님이셨고 지금도 여러 한일고등학교에서부터 대천고, 광주 사대부, 공주 사대부고, 서울 세화여고, 한일고등학교, 공주고등학교 여러 군데를 거치시며 이렇게 강의를 해오셨습니다. 충남문희협회 회장을 역임하셨고 최종적으로 충남문화재단 대표이사님을 역임하셨습니다. 우리 선생님의 대표적인 그런 장점은 항상 새로움을 추구하고 문화, 인생관 여러 방면에 거쳐서 두루 항상 새로운 것을 보여주시고 이렇게 이끌어 가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 소금꽃에서도 영입을 이렇게 모시고 이렇게 고문으로 이렇게 했고 또 여러 문학단체에서도 선생님을 서로 이렇게 모시려고 이렇게 하는 중입니다. 또한 지금 현재 도지사인 김태흠 지사를 지도한 그런 멘토이시고 은사이시고 그래서 항상 김태흠 지사님이 스승으로 모시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오늘 이런 마지막 시간에 고명하신 우리 선생님을 모시게 돼서 영광이고 또한 우리 문화원에서는 마지막 시간이라 저쪽에 뒤에 다과를 준비했습니다. 좋은 시간 되시고 이따 끝나시고 다과 드시고 말씀 나누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자, 반갑습니다. 방금 우리 원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다 옳으신 말씀인데 한 가지만 잘못된 것이 있습니다. 다른 이곳저곳에서 저를 모시려 한 것이 아니라 제가 쫓아다녔습니다. 찾아다녔습니다. 모신 게 결코 아닙니다. 오늘도 이 자리도 제가 찾아왔습니다. 모신 게 아닙니다. 어쨌든 이곳 서천까지 왔는데 요즘에 서천에 원도제했더니 꽃게하고 쭈꾸미가 한참입니까? 예. 어떻게 쭈꾸미하고 꽃게 좀 드셨습니까? 네. 아, 그래서요. 보니까 제가 여기 서천 온다고 하니까 제 공주등학교 제자 같은 이렇게 홍원항에서 서도홍과 배를 운영하고 있으면서 아마 낚시하는 사람들 이렇게 쭉 할 모양이에요. 그러면서 요즘에 쭈꾸미가 한철이라고 하면서 이따 가실 때 쭈꾸미 좀 이렇게 싸드린다고 하면서 이따 끝날 때까지 기다린다고 했었는데 그리고 와보니까 또 우리 공주 여고에서 또 연극하면서 지냈던 우리 또 이문옥 우리 영문학자가 또 이렇게 근데 서천에 와서도 아마 이렇게 나름대로 연극 활동을 이렇게 신이 연극을 하고 있다고 해서 반가운 얼굴들입니다. 어쨌든 이렇게 뵈니까 다 반갑고 오늘 특히나 해볼 것의 경우가 행복한 삶을 위한 수수께끼라는 이러한 제목을 붙여왔습니다. 두 제로서는 왜 살고 어떻게 살다 죽을 것인가. 태어난 모든 사람들이 다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그런 이야기일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웰에이징 평생교육 연구소 소장을 현재는 맡고 있는데 아시다시피 요즘 한참 얘기되는 것 중에 하나가 웰빙, 웰다잉 그 가운데 웰에이징 그러니까 잘 사는 것 그리고 잘 죽는 것 그 사이에 곱게 나이 들어가는 것. 저도 많은 나이 아닙니다만 저도 70은 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곱게 나이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 나름대로 이렇게 생각하게 되어 있고 그리고 40대, 50대 이들에게도 이런 것들에 대한 얘기는 좀 해줄 필요가 있겠다 싶어서 이런 제목을 갖고 이곳저곳 쭉 다니면서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 자리에서 제가 일방적으로 어떤 강의를 하고 이런 어떤 그 수준보다는 저는 그렇게 높은 수준의 어떤 저희 경지에 이른 사람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의 생각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또 앉아계신 여러분들의 생각도 저도 한번 들어보면서 다시 이런 것들을 피드백해서 또 다른 곳에 가서 이야기할 때는 서천의 어르신들도 이러한 생각을 갖고 있더라. 이런 이야기를 또 전할 것입니다. 강의 주제어 풀이라고 하겠습니다. 우리는 행복한 삶을 위한 수수께끼라고 했는데 과연 행복이 무엇인가?
물론 행복에 대한 기준 또는 행복에 대한 생각은 각자가 다 다르죠. 정답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행복이란 해가지고 우리 원장님께서 준비하신 요 조경수의 행복이라는 노래 들어보셨죠? 이게 80년대 한참 이렇게 불렸던 그 노래였고, 미국 갔다가 얼마 전에 또 왔다고 하더라고요, 조경수가. 아들 내미가 이제 지금 뮤지컬 배우로서 이제 활동을 많이 하고 있죠. 이름이 뭐죠? 조경수 아들? 조승우가 조경수의 아들입니다. 그 조승우의 아버지인 조경수가 부른 행복이란 노래 한번 틀어줘 보시죠. 일단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것 가운데 여기에서 행복이란 뭐라고 했습니까? 행복이 뭐라고 했습니까? 방금 들었지 않습니까? 가사에. 행복은? 행복이 무엇인지 알 수는 없잖아요. 알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렇죠? 근데 그 바로 다음 소절에 힌트가 나와져 있어요. 당신 없는 행복이란 있을 수 없잖아요. 그럼 당신 없는 행복이란 있을 수 없다는 얘기는 뒤집으면 당신이 있으면 행복하다는 얘기죠. 그럼 여기서 당신이 뜻하는 것이 무엇이냐? 당신이 뜻하는 건 뭘라나요, 여기서? 당신이 있으면 행복하다는 것인데 여기서 얘기하는 당신. 단순하면 2인칭 you? 이거 한번 너무 싱겁죠. 요즘에 젊은 아이들 경우는 말을 줄여서 다 얘기하더라고요. 스타벅스 갔다 가면 뭐라고 해요? 스타벅스 뭐냐? 스벅이지. 그리고 이제 아이스 아메리카노 또는 뭐 뜨거운 거 할 때 경우 아뜨 이걸로 구분하더라고요. 아는 아이스 아메리카노, 아뜨는 아이스 아메리카노, 아이스 아메리카노 뜨거운 거. 뭐 이런 식으로 줄여서 하더라고요. 그렇다면 이 당신, 이 당신도 무슨 말을 줄인 것인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한번. 이번 시간에 우리가 이제 수수께끼라고 했는데 다양한 어떤 짤막짤막한 질문들을 던질 겁니다. 한번 좀 여러분들 어떤 예리한 머리를 한번 좀 잘 한번 활용해 보세요. 자, 당신은 무슨 말이 줄여서 당신이 됐다고 생각되십니까? 행복의 필요 조건을 쓰죠, 당신. 당당한 자신. 오케이. 당당한 자신 또. 당당한 자신. 그리고 당당한 자신. 예. 당신, 당당한 자신. 이렇게 된 건데 좋습니다. 우선 당자의 경우 당 하나는 그렇고, 자, 당당하면 좋아요. 그러면 당신 할 때 당은 하나는 그러면 당당한 마음이라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존감, 당당한 마음. 그럼 신은 당당한 마음과 그다음에 뭐가 있어야 행복하겠습니까? 신. 예? 신은 뭐? 신나는 일. 이겁니다. 그러니까 당당한 마음과 신나는 일. 이것이 있으면 행복할 수 있겠죠. 그걸 살면서 스스로의 자존감을 높일 수 있는 당당함. 그리고 거기에 좋은 일 또는 하고 싶은 일, 하고자 하는 일. 이 신나는 일이 있다면 그는 행복한 것이죠. 그러면서 여기에서 이제 조경수가 부르는 행복이란 거기에서 우리는 힌트를 가지고 얻어서 당신 없는 행복이란 있을 수 없다. 당신이 있으면 행복하다. 당신은 당당한 마음과 신나는 일로서 이렇게 일단은 정의를 내려보겠습니다. 그렇다면 최선을 다해 매 순간 살아있는 기쁨을 느끼는 것이 행복이다라고 법정 스님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평상시 생각하시면서 나는 무엇이 행복이다라고 생각하셨었는지 우리 한번 선생님 한번 말씀해 보실까요? 평상시 무엇이 행복이다라고 생각하셨습니까? 행복. 내 자신은 그냥 세상 시류에 휩쓸리지 않는. 예. 세상 시류에 휩쓸리지 않고 내 스스로 나의 의지대로 나 의지대로 당당히 살아가는 것. 이거 행복이라고 했습니다. 자, 우리 문화에서 애쓰고 계신 분인데, 자, 행복은 평소에 뭐라고 생각하셨습니까? 어떤 것이 행복이라고 생각하셨어요? 그냥 가족들과 소소하게 밥도 먹고 즐거운 시간 보내고 요즘 건강하고 행복이라고 좋습니다. 네. 흔히 요즘에 얘기하는 소확행이라 해서 이제 소소하지만 확실한 어떤 그런 즐거움을 가질 수 있는 거. 그렇죠. 가족과 일단 밥도 먹고 좋은 일을 같이 하고 아이들과 함께 어울릴 수 있는, 그렇죠. 그것도 행복일 수 있겠고. 어쨌든 행복을 생각할 때 모든 사람들이 각자 자신의 입장 처지에서 다양한 생각들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만은 최선을 다해 매 순간 살아있는 기쁨을 느끼는 것, 이것이 행복이다 했을 때
저게 그건 아니다. 나는 그건 아니라고 본다라고 이의를 제기할 사람은 아마 거의 없을 겁니다. 여기에서 그래서 최선을 다해 중요한 것은 매 순간 살아있는 기쁨을 느끼는 것. 살아있는 것 자체가 행복이다 느낄 때 행복하지 않을 사람은 없겠죠. 이건 굉장히 중요한 키워드가 되겠습니다. 살아있는 매 순간 기쁨을 느끼는 것. 여기서 느낌이나 판단의 주체는 바로 개인 자신입니다. 그래서 흔히 이제 많이 들어본 말씀 가운데 일체 유심조, 모든 건 다 마음이 만든 것이다. 마음이 만든 것이다. 어떠한 마음을 갖느냐. 이것에 의해서 똑같은 상황인데도 행복할 수 있고 또는 불행하다 생각할 수 있는 것이죠. 어떠한 마음가짐을 가질 것이냐. 이것이 중요할 것이고. 그리고 삶이란 흔히 저런 얘기를 많이 들었을 겁니다. 알파벳 B, C, D. 장폴 사르트르가 이런 얘기인데 B는 아시다시피 버스, 태어남이죠. D는 데스, 죽음이죠. 태어남과 죽음 사이에 C. 그렇죠. 초이스, 선택. 그렇죠. 태어남과 죽음 사이에 항상 우리는 선택하는 것이죠.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들이 오신 것도 누가 강요에 의한 것이 아니라 오늘 뭐가 있다니까 문화원에 가봐야지 라고 해서 선택하셔서 오신 겁니다. 각자의 선택이 좋은 선택이었는지 나쁜 선택이었는지도 여러분 본인들이 자신들이 나중에 이제 평가할 것이고 기왕이면 오늘 이 장소를 선택하신 여러분들의 어떤 선택, 초이스가 됐으면 좋은 선택이었다라고 생각되어 줄 수 있게 이렇게 같이 한번 시간을 보내보겠습니다. 그랬을 때에 이거는 물음표로 이렇게 되었는데 이건 어떤 거냐면은 시옷, 이응, 지읒입니다. 이런 것은 여기 물음표로 됐죠? 바꾸신 상태에서 시옷, 이응, 지읒이라고 했는데 이게 뭐냐면 시옷은 말 그대로 뭡니까? 태어남입니다. 생일. 그리고 지읒은 뭐예요? 죽음이죠. 그럼 마찬가지로 B, C, D 이렇게 하듯이 우리말로 했을 때는 시옷, 이응, 지읒을 했습니다. 삶과 태어남과 죽음 사이에 이 이응은 무엇이라 생각되어집니까? 태어남과 죽음 사이에 우리 인생은 무엇으로 이루어졌다고 생각하십니까? 이 이응으로 된 어떤 것? 인연도 들어갈 수 있겠죠. 또 인연 또 네? 일. 일 좋습니다. 일 또 뭐 인연 일 또 어떤 사람들은 이웃이라고도 얘기하고 쭉 그러는데 뭐 관계 맺음 속에서 이웃. 그런데 저는 여기에 어떤 걸 집었냐면 이응은 웃음, 울음이다. 결국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인간은 웃거나 울거나. 그렇다면 상황은 같은 상황입니다. 똑같이 주어진 상황인데 누구는 그 상황을 웃음으로 또는 울면서 같은 상황인데 기쁘게 맞이하느냐 아니면 슬프게 절망, 불행하다고 생각하는 것이냐. 이것 또한 마찬가지로 각자가 마음속에서 자신이 마음으로 평가하는 것이죠. 똑같은 일인데. 그런 측면에서 그렇다면 장폴 사르트르는 이렇게 B, C, D라고 했는데 이렇게 인생은 시옷, 이응, 지읒 즉 생겨나고 죽고 하는 그 사이에 이응, 웃음과 울음한 것은 이것은 무송이라고 해서 춤추는 무자의 소나무송인데 무송은 저의 아우입니다. 그래서 제가 한 말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우리가 요 강의 제목이 행복한 삶을 위한 수수께끼라고 했으니까 수수께끼 우리한테 쭉 나올 텐데 수수께끼는 아시다시피 풀어야 할 것인데 인생에 대한 수수께끼는 인생의 답은 다양하다. 그렇죠. 하나의 획일적인 답이 있을 수 없어요. 각자 생각하는 것이 그것이 정답입니다. 그래서 흔히 이야기를 할 때 인생의 결승점은 다른 대개의 경우 시합을 하거나 달리기 할 때의 경우는 여기서 출발해 있고 결승점은 여기죠. 여기까지 그래서 똑같이 여기서 출발해서 여기 달려가려고 여기 결승점 여기에 도달하려고 여기서 경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인생의 결승선은 이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출발은 여기 있고 결승선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리 가는 사람도 있고 이리 가는 사람도 있고 이리 가는 사람도 있고 각자가 다
1등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정해져 있지만은 누구는 1등이고 누구는 1등이고 순서 정해져 있지만은 인생의 결승선은 1에서부터 시작돼서 이렇게 그려져 있어요. 그러니까 인생의 결승선을 여기서 출발해서 이렇게 직선을 보느냐 아니면 원의 형태로 보느냐. 우리는 원의 형태로 보면서 내가 달리는 이곳이 바로 나의 길이다. 내가 가는 이것이 내가 1등이다라는 생각 속에서 그런 당당한 그런 마음가짐. 이것이 우리의 행복을 이룰 수 있는 기본적인 그런 마음가짐이 아니냐. 일단 왜 사는가 그리고 어떻게 살 것인가 이런 것이 부제로 다루는데 왜 사는가를 했어요. 그런데 사람들한테 물어보면 왜 사느냐라고 하면 참 어떤 면은 굉장히 막막해요. 왜 살아? 태어났으니까 사는 거지. 뭐 누가 태어나고 싶었나? 틀린 말은 아니죠. 그래서 태어났으니까 또는 살아있으니까 또는 그냥 이 사실 그냥이라는 말이 굉장히 의미가 있는 말입니다. 그냥이라는 말. 엄청난 의미가 있어요. 그냥이라는 말. 저는 아무나 함부로 할 수 있는 얘기가 아니에요. 너 왜 거기 갔니? 또는 너 왜 그 사람을 좋아하니? 너는 왜 그 일을 하려 하니? 그때 어떤 뚜렷한 이유를 대면 그 이유만 없어지면 그 일을 하지 않아요. 근데 그냥 하면 그는 무조건 무작정 아무런 계산하지 않고 좋으니까 하는 그런 것이 그냥이죠. 그리고 혹자는 그냥을 호로 쓴 사람도 있습니다. 그냥. 자, 그렇다면 왜 사는가 할 때의 경우에 존재의 의미 자각. 이것이 중요하죠. 왜 사냐 물었을 때 나는 왜 사는가? 그래서 나 존재에 대한 자각. 이게 바로 제일 중요한 것이 바로 자존감입니다. 아까도 이제 당당한 마음이라는데 결국 자존감. 그건 자존심하고는 다르죠. 자존감은. 인간이 태어나는 데 있어서 얼마만큼 귀중한 이 기회를 얻은 것이냐라고 할 때 다 아마 아실 겁니다. 뭐 생물학적인 어떤 수십억 마리였다면 정충수 뭐 등등 이런 얘기 하지 않더라도 흔히들 이야기할 때 사람 목숨을 받고 태어난 것의 경우는 불가에서는 그렇게 얘기를 하죠. 맹구우목이라. 눈먼 거북이가 바다 밑에서 100년에 한 번씩 물 밖으로 나올 때 그때 떠 있는 송판에 구멍 뚫릴 때 그 구멍에 머리가 들어갈 만한 그 정도의 희귀한 경우. 이것이 바로 사람으로 태어날 수 있는 어떤 그런 희박한 이있어라고 합니다. 혹자는 또 그런 얘기도 하죠. 수많은 어떤 살아있는 것들이 사람이 아닌 것으로 태어날 경우에는 축생이든 다른 짐승 이런 걸로 태어날 경우는 그런 경우는 지구상에 수많은 흙덩어리고 사람으로 태어날 수 있는 것은 요 손톱에 얹을 수 있는 흙 정도다. 이만큼 존귀한 존재입니다. 사람으로 태어나는 것 자체가 엄청난 거예요. 이런 어떤 스스로의 자존감. 그래서 석가모니께서 태어나셔가지고 7걸음 걸은 다음에 하늘과 땅을 가리키면서 천상천하 유아독존이라고 했는데 그건 석가모니 혼자만 내가 제일 잘났다 이런 뜻이 아니라 인간으로 태어난 그 자체에 대한 존엄성입니다. 이렇게 존엄한 존재로 태어났는데 헛되이 살아서 되겠습니까? 엄청난 존재들이에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런 말 하죠. 한 사람 한 사람이 바로 우주다. 여러분 바로 한 분 한 분이 다 온 세상이 우주입니다. 그런 어떤 면에서의 자존감. 왜 사느냐를 봤을 때 아시다시피 저 당나라 유명하신 이백은 산중문답에서 그대는 왜 이 성산에 사시오 하니까 소유부답 심자아니라 그저 웃을 뿐 아무런 대답이 없다. 라는 말이죠. 그 소유부답 심자아의 경우가 아마 이백의 경우에서는 이런 자존감을 바탕으로 한 그냥 뚜렷이 사는 못하면 왜 사느냐 묻지 마라. 왜 사느냐 묻지 마라. 한두 마디로 답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이런 어떤 자존감과 어떤 대우주 섭리 속에 나와있는 자신의 어떤 존재감 이런 것들을 위해서 이제 그냥 왜 사냐고는 웃지요. 이런 의미에서 소유부답 심자하냐는 얘기가 나왔지 않느냐. 자, 무엇 때문에 사는가 해서 삶의 목적을 얘기할 때 인간이 살 때는 요 5명이라고 합니다. 숙명, 운명, 사명, 천명, 수명. 자, 아시다시피 숙명은 태어날 때부터 어찌할 수 없이 정해진 운명. 운명은 그때그때 살아나가면서 자신의 행위 여하에 따라서 바뀌어지는 것. 그리고 사명, 자신이 해야 될 일. 우리가 좀 아까 말씀하셨던
인생에 있어서의 어떤 일이라고 할 때는 바로 저는 사명과 통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것이고, 그것보다 한 차원 높은 것이 이제 천명. 하늘이 사람을 땅에 내려보낼 때 너는 적어도 이 일은 하고 와라 라고 내려준 하늘의 명령, 천명. 하다가 수명이 닿으면 가는 것이죠. 저렇게 어쨌든 삶의 목적에 저는 오명에 의해서 인간은 살아가는데, 여기에서 우리가 살아갈 것, 중요하게 생각할 것 중에 하나가, 그렇다면 아까 중간에 가운데서는 사명. 과연 나의 사명은 무엇이냐? 천명까지는 그만두더라도 현재 내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이냐? 이 사명에 대한 것들은 우리가 늘 깨어있는 상태에서 인식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여기는 그래도 제일 젊으신 분 같은데 사명은 어떤 사명을 띄워 나왔습니까? 오히려 좀 더 쉽게 질문해 보겠습니다. 요즘에는 무슨 일을 해야 한다라고 생각하십니까? 본인 현재 처지에서? 예. 자신이 와닿는 일, 네? 그죠? 자신의 응. 와닿는 그 일이 뭡니까? 뭐, 다양한 것 같습니다. 다양한 것 중에 한 가지만 얘기해 보세요. 자신의 행복을 위한 어쩌면 굉장히 이제 막연한 그런 얘기일 수도 있겠고, 그런데 그렇다면은 지금 여기서 해야 할 일은 무엇이냐? 지금 이 자리에서 해야 할 일은 뭡니까? 지금 이 자리에서 해야 될 일은 어떤 일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선생님?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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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좋습니다. 어차피 이 자리에 제가 좀 어차피 할 말 썼는데, 어차피 할 말 별로 좋은 말이 아닙니다. 취소하겠습니다. 이 자리에 계시니까 이 자리에서는 어떤 이야기들이 오고 가는지, 과연 행복한 삶을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같이 한번 생각해보고, 적어도 이 시간이 끝났을 때는 적어도 오기 전하고는 난 요리란 생각의 변화가 또는 인식의 전화가 있었다라는 어떤 그런 생각 가질 수 있게 함께 해나간다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서 해야 할 일은 바로 이 시간에 집중해보는 것. 톨스토이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어떤 일이냐. 가장 중요한 때는 아시다시피 언제입니까? 지금이라고 하죠. 가장 중요한 일은, 가장 중요한 사람은 지금 곁에 있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럼 가장 중요한 일은 곁에 있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 그래서 톨스토이는 얘기하기를, 사람이 태어나서 제일 중요한 일은 현재 그 자리에 곁에 있는 사람을 사랑하는 일이다. 이러다 보면 잘 사는 것이죠. 항상 늘 그 현재의 상황에서 곁에 있는 사람을 사랑한다면 그야말로 정말 최상의 삶을 사는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살 것인가 하는 하위 문제입니다. 윤오계라고 해서 아시다시피 놀유 늙을로 다소도 교육할 계자입니다. 그래서 아까 웰 에이징을 얘기했었는데, 곱게 나이 들어가는 것, 아니면은 나이 들어도 꼭 노인만을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젊은 사람들한테는 마찬가지인데, 어떻게 해야지만이 의미 있는 좋은 시간을 갖고 함께 잘 보낼 수 있을 것이냐. 그래서 윤오계에서 행복화무소 5가지를 정리해 봤습니다. 그래서 잠깐 짤막한 것과 연관시켜서 수수께끼를 한번 내보겠습니다. 바보는 방황하고 현명한 사람이 하는 것은 뭐가 되겠습니까? 위에 힌트가 나와 있습니다. 바보는 방황하고, 그럴 때 현명한 사람이 하는 것은? 그것이 어떤 거? 네? 저기에 들어갈 것은 위에 힌트가 있잖아요. 여행. 방황과 상대해서 여행. 이걸 얘기합니다. 여행. 그 다음에 사람이 만든 것인데, 사람이 만든 것인데, 오히려 그것이 만든 사람이 더 많은 것. 그러니까 사람이 만든 것인데, 사람이 만든 그것이 만든 사람이 더 많은 것. 뭐가 되겠습니까? 네? 나무? 나이? 나이가 사람을 만듭니까? 어떤 거요?
그렇죠. 책. 예. 책을 사람이 있어서 만들었지만 그 쓰여진 책에 의해서 사람들이 더 많이 되지 않습니까? 한 사람이 썼지만 그 한 권의 책은 수많은 사람들에게 일깨움을 줍니다. 이거 바로 책이죠. 그 다음에 삶의 무게와 고통에서 자유롭게 해주는 것은 힌트까지 드렸습니다. 노사연의 바람이라는 가사에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삶의 무게와 고통에서 자유롭게 해주는 것. 노사연의 바람이라는 그 노랫말은 아시죠? 첫 소리 어떻게 되죠? 응? 만남 말고 바람. 내 손에 나중에 나오면 그랬지. 잡은 것이 많아서 손이 아픕니다. 등에 짊어진 짐의 무게가 뭐 등등해 나가면서 그렇다면 맨 뒤쪽에 있으니까 한번 먼저 보여드리겠습니다. 바람. 여기 보면은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한번 큰 소리로. 자, 시작. 내 손에 잡은 것이 많아서 손이 아픕니다. 등에 짊어진 삶의 무게가 온몸을 아프게 하고 매일 해결해야 하는 일 때문에 4시간도 없이 살다가 평생 바쁘게 걸어왔으니 다리도 아픕니다. 내가 힘들고 외로워질 때 내 얘기를 조금만 들어준다면 어느 날 갑자기 세월의 한복판에 덩그러니 혼자 있지 않겠죠. 큰 것도 아니고 아주 작은 한마디. 지친 나를 안아주면서 사랑한다, 정말 사랑한다는 그 말 해준다면 나는 사막을 걷는다 해도 꽃길이라 생각할 겁니다. 자, 여기 나왔죠? 뭡니까? 우리의 힘겨운 삶을 위로해주고 다독여줄 수 있는 말. 어떤 말인 거예요? 사랑한다. 사랑한다는 말. 이것이죠. 그래서 이게 삶의 무게와 고통에서 자유롭게 해주는 것은 사랑한다는 말. 이거입니다.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여기 사랑한다는 말에 굉장히 인색하다고 합니다. 자주 활용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댁에서 사랑한다는 말 많이 듣습니까? 선생님? 애들한테. 애들한테. 아, 예, 애들한테. 어디 사랑한다는 말 요즘에 누구한테 이렇게 자주 쓰셨습니까? 거의 안 해요. 거의 안 하셨어요? 좀 오늘 저녁에 가서 하세요. 자, 그래서 사랑한다는 말. 자, 그 다음에 몸으로 소통하는 대화는 뭐가 있었습니까? 아까? 행동 화무수 중에서 몸으로 소통하는 대화. 춤. 춤이 바로 몸으로 소통하는 대화입니다. 그 다음에 사람 따라 웃고 우는 것은 사람이 웃기 전에 안 웃어요. 사람이 웃어야지 따라서 웃습니다. 우는 것도 마찬가지고. 뭐가 그렇습니까? 저것과 연관되는 얘기가 거울은 결코 먼저 웃지 않는다. 그렇죠? 내가 웃어야 거울이 웃죠. 이때 거울은 단순한 어떤 물질적인 비침의 어떤 거울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자기 이외에 다른 사람, 자기 이웃에 있는 곁에 있는 사람. 자기가 먼저 웃어야 그 또한 웃는 것이고, 자기가 먼저 마음을 열어야지만이 그 또 마음을 여는 것이고. 그래서 이것은 이제 웃음과 연관되어지는 그런 얘기예요. 사람 따라 웃고 우는 것은 바꿔 말하면 사람이 먼저 웃어야 웃는 것. 그러니까 결국은 어떤 것과 또는 뭐 다른 이웃과 관계를 맺을 때에도 먼저 마음을 열고 먼저 웃는 것. 이것이 이제 중요한 그런 얘기가 되겠죠. 자, 아까 이제 윤호 5개 중에서 첫 번째가 행이었는데, 행의 경우는 이렇게 여행 또는 수행, 이렇게 정리해 봤습니다. 그래서 여행에 대한 얘기에서는 여행은 새로운 풍경을 보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눈을 갖는 것이다. 그렇죠. 어디 우리가 여행을 갔을 때 꼭 뭐 새로운 풍경, 새 곳만을 보는 것이 아니라 똑같은 곳을 가더라도 누구와 함께 가고 어떤 생각을 갖고 그곳에 갔느냐에 따라서 보여지는 것은 또는 생각되어지는 것은 다 다를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면서 또 상황이나 여건보다는 용기의 문제다. 그렇죠. 어디 여행 가다 하면은 아이고 돈이 없어. 아이고 시간이 없어. 바빠.
이건 좀 핑계인 것이죠. 결국 여행이라는 것은 상황이나 여건보다는 용기 문제다. 인생도 마찬가지죠. 먼저 실천해보는 것. 핑계 대기 전에 할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보는 거. 어떤 내내 마찬가지. 어떤 사람들이 오늘 뭐뭐 좀 해봐 그러면 안 되는 핑계부터 먼저 됩니다. 이건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가끔 보면은 우리를 열받게 하는 것이 어떤 관공서나 이런 데 같은 공무원들의 경우가 어떤 민원을 제기했을 때는 아니 이건 이래서 안 되고 이래서 안 되고 안 되는 걸 모릅니까? 안 되니까 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달라는 것이지. 그러니까 이건 이래서 안 되고가 아니라 이건 이래서는 안 되지만 이렇게 이렇게 하면 됩니다. 그 방법을 알려주는 것.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떠한 일이 닥쳤을 때 야 이래서 안 되겠구나. 이것이 아니라 아 이건 이렇지만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라는 그 방법을 찾아보는 것들이죠.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이제 아까 얘기했던 상원 여행을 허가하지 않는다. 떠나야 비로소 허락해준다. 이것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위에 한 얘기가 마찬가지인데. 수행. 우리가 이제 인생 살아가면서 수행도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은 흔히 많이 얘기하는 것 가운데 이제 방아착. 내려놓아라. 또는 비워라. 또는 집착에서 벗어나라. 이런 말 많이 하죠. 방아착의 경우는 아마 여러분들이 다 알 얘기인데 방아착은 그 유래를 보면 뭐에 나왔습니까? 물론 석가모니의 수행 얘기도 나오지만 그 말고 어떤 설화적인 어떤 그런 얘기 속에서는 방아착의 경우 그러죠. 어떤 맹인이 길을 가다 벼랑으로 생각되어지는 것처럼 되는 데서 이제 뚝 떨어졌어요. 그러다가 이제 나뭇가지를 딱 잡았어요. 그러면 맹인이 생각할 때 경우는 밑에 하나부터 큰 절벽인 줄 알고 꼭만 꼭 잡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가다 보니까 이건 그 조금 그만 놓으면 지상과 용목밖에 안 차이 나는데 떨어지면 죽는 줄 알고 막 꼭 잡고 있어요. 그러니까 막 그 살려달라고 그냥 막 그 소리 치니까 위에 가던 사람이 이 사람아 손을 놓으면 살겠네. 라고 하니까 놓으면 죽으라고 한다고 막 굉장히 그 원망을 해요. 근데 견디도 수 없으니까 손을 놨어요. 그러니까 금방 그 바위 밑에 떨어졌어요. 바로 그 밑에가 이제 그걸 봤어요. 아, 놨으면 살 것을 괜히 이거 놓으면 죽는 줄 알고 이걸 짚고 있었구나. 거기서 이제 내려놓으라는 얘기. 그래서 이제 방아착. 우리가 말은 이렇게 하지만 살면서 그 집착에 내려오기가 쉽지 않죠. 어떤 것을 원했을 때 그것이 이루어졌을 때 그것을 꼭 쥐고 안 놓으려고 놓치지 않았던 그런 것들. 그것이 경우에 따른 얼마나 헛된 것들이 많았던가 하는 것을 지나고 난 다음에 또 생각되어진 것들도 있었죠. 그 다음에 오유지족. 좀 더 찍혀 있는 것이었는데 방아착하고 좀 찍혀 있고 오유지족하고 좀 찍혀 있는데 그래서 오유지족. 저도 마찬가지예요. 오유지족. 네, 오유지족. 족하면 아는 것이죠. 내 가진 것에 만족하면 족하면 아는 거 오유지족인데 이것도 보면은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아 그렇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죠. 오유지족 어떤 이야기였습니까? 어떤 상인하고 이제 짐꾼이 그 상인의 짐을 지고서 이제 짐꾼이 같이 이제 어떤 상인길에 나섰어요. 그러다 이제 그 강가에 점심을 먹을 겸해서 강가에서 이제 상인하고 짐꾼하고 같이 이제 점심을 먹고 있는데 까마귀가 막 울었어요. 까까 하면서. 그러니까 이제 까마귀 까까 우니까 이 상인은 저 흉종인데 저게 운다고 하면서 빨리 가자고 그러는데 그 소리를 듣고서 이제 이 짐꾼이 빙긋이 웃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다 와서 강 건너고 이제 저 목적지에 도달한 다음에 상인이 물었죠. 부자 상인이 짐꾼한테 물었어요. 아까 까마귀가 그렇게 까까고 잘 때 왜 빙긋이 웃었냐? 그러니까 짐꾼의 대답이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상인이 물었죠. 짐꾼한테 까마귀가 뭐라고 하더냐? 그 뜻을 알아들었냐? 그러니까 짐꾼이 까마귀가 나한테 얘기하기를 이 상인의 짐속에는 금은 보화가 있으니까 상인을 죽이고 금은 보화는 네가 가져라. 그러면 그 상인의 시체는 까마귀는 우리가 먹겠다. 그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상인이 깜짝 놀라서 그러면 그때 왜 나를 안 죽였느냐? 라고 하니까 짐꾼이 하는 얘기가 내가 전생에 탐욕스럽게 욕심을 부르다가 지금 이 세상에 와서 이렇게 힘겨운 짐꾼 생활을 하는데 또 이때 탐욕, 헛 욕심을 낸다면 또 그 죄를 어떻게 지기려 하겠느냐. 이 얘기를 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보면
이런 것에 쉽게 얘기할 때 이제 세상에 공짜는 없는 것이고 내 것 아닌 것은 괜히 욕심내지 말라는 그런 얘기 속에서 나오는 것이었었죠. 이런 것은 수행을 통해서 이런 어떤 마음가짐을 하는 것, 이런 것들 측면에서 이제 행을 얘기해 봤습니다. 그 다음에 독서의 경우. 아까 이제 사람이 쓴 책이지만 그 책이 만든 사람이 더 많다고 했듯이 이 독서. 그래서 사인 신청 유독서라 해서 제가 이제 대학 다닐 때 써가지고 이렇게 전각을 해가지고 제 서재에다 늘 걸어놓는 그 글귀 중에 하나인데 말 그대로 사인 신청 유독서. 독서는 사람의 정신을 맑게 한다. 사인 신청 유독서. 그때 독자를 보면 또 재미스럽죠. 독자를 보면 말씀 안에 선비사, 넉사, 족의 패자입니다. 그럼 일부 독자 속에 적이 있다는 얘기는 자 읽게 되면은 말귀를 알아듣고 말을 잘할 수 있고 그래 말씀원입니다. 그 다음에 선비의 4가지 덕을 갖출 수 있고 우리가 이제 사단 칠정할 때 이제 인의예지 어떤 선비였다는 그런 4가지 어떤 덕을 가질 수 있고 그 다음에 더 좋은 것은 뭐까지였습니까? 족의 패자 저 뭡니까? 재물이죠. 재물. 책을 읽으면 저렇게 자 말귀를 알아듣고 말도 잘할 수 있고 선비의 인의예지였던 그 덕목을 가꿀 수 있고 그 다음에 거기에 돈까지 생깁니다. 얼마나 좋은 겁니까? 저 2개 챙긴다는 것이. 그리고 가끔 보면 이제 그 독서를 통해 가지고서 성공한 사람들 얘기가 많이 나오죠. 뭐 리딩으로 리드하라 등등하면서 이제 아무런 신명도 없을 때 몇 년간 도서관에 가서 몇백 권의 책을 읽고 난 다음에 거기서 뭔가 해서 책을 쓰기 시작해서 지금 이제 대단한 문필가로서 또는 이제 명강사로서 이렇게 된 젊은이들도 여러분들이 아마 다른 뉴스를 통해서 많이 접했을 겁니다. 독서. 그 다음에 독서를 통해서 체험을 확장하고 사고력을 증진하고 정서를 함양한다는 일은 이미 많이 들어본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직접적으로는 거 다 체험할 수 있기에는 한계가 있죠. 그런데 책을 통해서 간접적인 체험 얼마든지 할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읽다와 읽다 저걸 리을 기억 받침하고 기억 받침과 읽어보면 어떻습니까? 발음이 다릅니까? 발음이 다릅니까? 같은 발음이에요. 리을 기억이라도 대표음 기억으로 나가도 이렇게 되죠. 물론 뒤에 이제 다른 어떤 그 모음으로 이어진다면은 읽은 해가지고 뭐 그런 식이 되겠습니다만 그냥 읽다만을 보면 읽다 그대로입니다. 결국 읽다는 읽다와 통할 수 있습니다. 익어가는 것이죠. 우리가 뭔가를 읽을 때 사람도 익어갈 수 있다. 즉 읽다는 읽다와 통해지는 겁니다. 그럴 때 누군가를 이끌어갈 수 있는 리더로서의 기량을 함양할 수 있는 것이죠. 근데 읽는 사람만이 읽을 수 있고 읽은 사람이 이끄는 것이죠. 읽지 않은 사람이 이끌면은 그 집단 그 사회는 망조가 되는 것이죠. 결국 읽음을 통해서 사람은 읽고 그 읽은 사람이 사회를 이끌어가는 것이고 그다음에 우리 인생을 가장 짧은 시간에 가장 위대하게 바꿔줄 방법은 독서다. 워렌 버핏이 한 이야기죠. 그 다음에 빌 게이츠. 저 사람의 경우도 그런 얘기 했어요. 하버드대 졸업장보다 더 소중한 것은 독서하는 습관이다. 자기가 그토록 어떤 그런 그 IT 분야에서 세계 최고가 될 수 있었던 것은 자기 동네 작은 도서관, 그 힘이 컸다라는 얘기도 곁들여 해보면서 독서의 위대함을 저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 다음에 대화입니다. 행독, 화무서다, 대화. 대화 말하기인데 이 말하기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는 아마 두 말 하지 않더라도 다 익히 아시는 얘기일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할 때 긍정성과 부정성 똑같은 말일지라도 자 말에 대한 것은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을 같이 얘기해 볼 수 있는데 말이 입힌 상처는 칼이 입힌 상처보다 깊다. 그렇죠? 그 다음에 말은 많이 할수록 적이 많아지고 많이 들을수록 내 편이 많아진다. 이건 어떤 면에서 보면 말할 때의 말의 어떤 긍정적인 면보다는 오히려 부정적인 면에 가깝죠. 말이 입힌 상처,
또는 말을 많이 할수록 적이 많아진다. 이런 얘기예요. 근데 말하는 말에 천냥빚을 갚는다. 이런 얘기 있어요. 굉장히 긍정적인 얘기죠. 그렇다면 하라는 게 말하는 게요. 말하라는 겁니까? 말하는 겁니까? 이것이 중요한 것이죠. 결국 쉽게 얘기하면 말은 하라 하지 말라가 아니라 해야 할 때 하고 하지 말아야 할 때 안 하는 것이죠. 결국 중요한 것은 해야 할 때와 하지 말아야 할 때를 구분하는 것. 이것이 핵심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또는 어떤 행사할 때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일상을 생활할 때의 경우도 꼭 하지 않을 말을 해서 판을 깨는 사람이 있어요. 또 경우에 따른 열심히 해놓고 난 다음에 말로 다 까먹는 사람도 있어요. 그럴 경우에는 오히려 하지 않느니만 못한 것이죠. 요즘에 한참 뉴스에 나와진 얘기 중에서는 그 외국에 나가가지고서 또 막말 시비에 걸려가지고 한참 논란거리 되지 않습니까? 오히려 말을 하지 않느니만 못한 어떤 이런 것들이죠. 더더구나 위치가 위치인 만큼 그 위치에 걸맞는 그러한 말, 이게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가장 관대하고 아름다운 섬, 그리고 이제 그 섬에 있는 전리름. 이건데 이 말과 연관시켜 봤을 때 가장 관대하고 아름다운 섬은 어떤 섬이라고 합니까? 제주도예요? 울릉도예요? 어떤 섬이 가장 관대하고 아름다운 섬입니까? 그 어떤 것도 다 수용해 줄 수 있는 섬. 우리가 그런 얘기를 하죠. 그 사람 왜 그런데야? 사람이 그 모양이요. 라고 하면 어떤 사람 그래요. 아이고, 그래도 그 사람 괜찮아. 이러면은. 앞에 부정적인 아무리 뭐 했더라도, 아유, 그래도 그 마음은 괜찮은 거예요. 무슨 섬입니까? 어떤 섬? 모든 것을 관대하게 받아들이면서, 그래도입니다. 그래도. 우리 어떤 말할 때, 아무리 누가 흉을 보고 뭐 한다 해도 그 사람의 장점은 또 있어요. 사람마다 다 장단점은 다 있죠. 단점을 잡아내면 한두 끝도 없어요. 그런데 그 많은 단점이 있을지라도 그 사람에 또한 장점은 또 있습니다. 아무리 앞에 부정적인 말이 있더라도 그래도 그 사람은 이러려면 괜찮아. 먹고 살기가 힘들고 뭐 한다 해도 아이고 그래도 우리가 아프리카 기아 굶어 죽는 사람보다 그래도 우리가 나은 편이야. 그래도 가장 관대하고 아름다운 섬 그래도입니다. 그 섬에 있는 전리름 어떤 절이 있습니까? 그 섬에? 불국사가 있습니까? 아니면 갑사가 있습니까? 무슨 절이 있습니까? 그 그래도란 이 관대하고 아름다운 섬에 있는 섬, 절 무슨 사? 그 절 이름은 고미정사입니다. 고미정사. 고미사라고도 하는데 고미정사. 어떤 말을 줄인 것 같습니까? 말로서 이렇게 할 때 아주 고운 말. 어떤 말? 고맙습니다. 미안합니다. 정사. 정말 사랑합니다. 고미정사. 고미사라고도 하는데 저는 고미정사라고 이렇게 해봤습니다. 왜냐하면 절사라고 하면 이렇게 생각하니까 뭐 정사하게 되면은 어떤 이거 학문만 어떤 그런 데도 이제 뭐 정사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고맙습니다. 미안합니다. 정말 사랑합니다. 이 말. 그래서 그래도란 섬에서 고미정사에 들려가지고 거기에 성인 한 분이 계십니다. 그 성인은 공자도 맹자도 아니고 누굽니까? 공자도 맹자도 아니고 아까 쭉 나왔었는데 행독 화무소 소자 웃음소자 있죠? 누굽니까? 공자입니까? 맹자입니까? 누구? 우자. 우자가 있습니다. 우자. 그러니까 그래도란 섬에 가서 고미정사를 찾아서 그곳에 계신 우자라는 분을 만나면 늘 행복할 수가 있죠. 아무리 누가 부정적인 어떤 애도 그래도 그만하면 됐어요. 고맙습니다. 미안합니다. 정말 사랑합니다. 그리고 웃으면 모든 것들은 풀어져 나갈 수 있을 겁니다. 말의 힘이라고 했는데 말하는 대로 된다 또는 말이 문서다 또는 말이 시가 된다는 얘기를 많이 들어봤을 겁니다. 그렇죠? 말이 문서라는 얘기도 해요. 말하는 대로 된다고 해요. 그래서 칭찬은 모두 춤추게 한다? 제일 흔한 말이 고래도 춤추게 한다 이런 말 하죠.
이건 돌고래 수련시키는, 그 훈련시키는 사람들이 거기에서도 나와진 얘기인데,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 이런 얘기인데, 고래뿐만 아니라 여기에 집어넣을 수 있는 것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 천산 원장님, 칭찬은 모두 춤추게 한다. 고래 말고 또 뭐 어떤 걸 집어넣을 수 있습니까? 칭찬은? 칭찬은 모두 춤추게 하겠습니까? 아주 사이가 나쁜 사람. 예? 그렇죠. 원수도 춤추게 합니다. 칭찬은. 원수도. 아무리 사이가 나쁜 하더라도 칭찬 먼저 해주면 마음을 열게 돼 있고. 칭찬의 위대한 힘입니다. 그렇다고 아첨하라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그의 입장에서 그를 배려하는 마음에서 그를 칭찬한다면 원수도 춤추게 할 수 있는. 그래서 희망적, 긍정적인 인사, 긍정 인사. 여기 서로를 향한 기도를 하겠는데 이것은 제가 이제 제 아내한테 가끔 해주는 얘기입니다. 또는 제가 이제 가끔 제자들 결혼식 한다고 할 때 이제 주례를 서달라고 하면은 저는 다른 얘기 하나 하지 않고 저 서로를 위한 기도 요거 한마디만 해주고 납니다. 그러니까 함께 살 때 괜히 다른 것 복잡하게 하지 말고 늘 아침에 일어나서 서로를 향한 기도를 해라. 라는 얘기인데 내용은 짧습니다. 서로를 향한 기도. 나, 그대를 생각하면 한없이 소중한 사람, 곁에 있어 더욱 고마운 사람, 몸 아프지 말고, 마음 다치지 말고, 벙그는 꽃잎처럼 활짝 웃고 사소서. 이렇게 함께 주고받는 이 서로를 향한 기도를 같이 주기도문 외듯이 또는 불경의 외듯이 함께 주고받으면 하루가 활기차게 즐겁게 시작할 수 있습니다. 서로의 믿음 속에서. 그리고 서로를 향한 기도. 방명록 또는 아침 인사 이런 것들 경우는 뭐냐면 이제 방명록은 어떤 그 예를 들기 위해서 하는 거냐면 말의 힘인데 제가 이제 한일고 교장을 할 때 교장실은 웬만한 다 개방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아이들이 이제 쉬는 시간이라든가 또는 점심시간이라든가 이럴 때 이제 와서 교장실에서 차 한잔 해가면서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아이들에게 이제 방명록을 내놓고 네가 앞으로 될 것을 한번 적어봐라 해봤어요. 그러면 아이들이 이제 몇십 년 뒤에 경우에 따라서 이제 아시다시피 한일고만 하더라도 전국에서 영재들이 모여지는 전국 최우수 집단 학교입니다. 그러니까 아이들 연구가 이제 뭐 팔도에서 다 오죠. 그러니까 거기에서 이제 나름대로 그곳에 중학교는 다 전국 1, 2등 하던 아이들이었으니까 꿈들은 나름대로 커요. 그러니까 뭐 어떤 아이들은 거기 이제 방문에 적습니다. 앞으로 이제 국경 없는 의사회의 사무총장이 되어서 아프리카 쪽에 이렇게 가서 이제 의료 활동을 하겠다. 그런 아이들도 있고 또는 뭐 몇 대 검찰총장이 돼서 뭐 하겠다. 또는 뭐 자기 지역 예를 들면 울산 그 국회의원이 되어서 뭐 하겠다. 또는 뭐 법조인이 되어서 뭐 변호사가 되면 뭐 하겠다 등 그거 적습니다. 그러면 그거 이제 야 그래 막연하게 적지 말고 인마 네가 쭉 계획을 세워가지고 몇 년도쯤에 어떻게 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아이디가 2045년 뭐 어떤 거 쭉 하면서 자기가 계산해봐가지고 대학 갔다 그다음에 이 시험 사시행시 공부할 거 이런 거 시간 또 이런 것도 쭉 계산해가면서 또 유학까지 하고 할 생각해서 자 그렇다면 몇 대 정도의 때쯤에 가서는 할 수 있겠다라고 그거 적습니다. 얼마 그것이 힘 있느냐면요. 아이들이 그걸 갖고 이제 우리 이제 그 토요일이나 주말이 되면은 전국에서 학부모님들이 오십니다. 아이들이 전국에 기숙사 생활을 했기 때문에 아이들이 집에 못 가니까. 한 번은 제가 이제 그 운동장 거기에서 이제 아이들 맞추고 하길래 그래서 변호사 한다고 했었어요. 박성호라고. 그걸 이제 막 뛰어가려 아이 박변 하고 불렀어요. 그랬다만 그 아이 뒤쪽에서 아마 그 부모님이 계셨던 모양이에요. 근데 이제 나중에 교장실에 오셔가지고 교장 선생님 아까 제 아들한테 박변이라고 했는데 왜 그렇게 하셨어요? 그러길래 방명록을 보여줬어요. 박성호가 이렇게 몇 년 뒤에 이렇게 변호사가 되어서 이렇게 이런 법률 상담해가지고 돈 없는 아이 사람들을 위해서 이렇게 한다고 했었느냐? 미리 불러주는 것이지. 그랬더니 굉장히 고마워하더라고요. 이것이 근데 빈말이 아니라 그렇게 쓴 아이들의 경우는 그 길로 가고 있어요. 또는 이미 그 전에 제가 이제 공주 사대부에 근무할 때의 경우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그때 이제 그 사대부도 아시다시피 좀 공부 꽤 나는 또는 어떤 차신 아이들이 입학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중에 한 녀석은 굉장히 착실하게 공부를 잘했어요. 공부를 잘했는데 또 하나는 덩치는 좋고 그런데 굉장히 사교성이 있어가지고 아이들하고 잘 사귀고 자기로 했는데 공부를 조금 약간 못했어요. 중간 이하였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두 녀석들 하도 이제 그 고민하고 저기 하길래 종례 시간 때 한번 그 얘기를 했어요. 아무에게는 공부를 잘하고 앞으로 이제 법조계로 간다니까 저 녀석은 어쨌든 판검사를 하지만은 그래도 돈을 앞으로 네가 더 많이 벌 것이다. 라고 한 녀석이 했어요. 그랬더니 지금에는 어떻게 했냐면 걔네들이 졸업한 지가 이제 벌써 30몇 년 지났는데 사대국 30주년 기념 행사할 때 몇 년 전에 와가지고 그것이 현실로 됐어요. 그 당시에 그 공부 꽤나 했던 녀석은 지금 의정부 쪽에 부장검사인가 뭘 하고 있고 한 녀석은 네가 얘보다 어쨌든 공부는 못하면 돈은 더 벌 것이다 했더니 그 녀석은 쇼핑몰 해가지고 굉장한 돈을 벌고 있어요. 그래서 그 녀석이 와서 이제 기영이라는 녀석인데, 아이, 선생님 그때 그 종례 시간에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아이, 그대로 됐다고 하면서 제가 돈 더 많이 벌어요. 하면서 때 되면은 그 녀석이 자기네 쇼핑몰에서 하는 거 뭐 이것저것 많이 보내주고 그럽니다. 아이들이 말 한마디가 이렇게 엄청난 힘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변에 또는 뭐 식구들 가족 간에도 그렇고 주변 이웃 사람들과 얘기할 때 말 한마디라도 결국 어떤 농담일지라도 들으면 좋은 말씀으로 희망적인 긍정적인 말을 해준다면 그 말을 들은 그 사람의 경우는 그 말이 씨가 되어집니다. 엄청난 효과가 있어요. 말이라는 것이. 우리가 그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중구 삭금이라고 여러 사람들이 자꾸 얘기를 하면 금도 녹인다고 해요. 아무리 똑똑한 아이도 지나가는 사람마다 다 이 새끼 왜 이래 병신 같은 놈이네. 지나가서 툭 치면 이 새끼 뭐한 놈이고 하면 정말 그 아이는 병신처럼 바보처럼 그렇게 돼요. 근데 좀 모자라지라도 야 이거 뭔가 해볼 뭔가 될 녀석이네. 한번 해봐 잘해. 너 앞으로 좋은 일 많이 있을 거야. 라고 격려해 준다면 그는 또한 그렇게 됩니다. 말이란 것이 이렇게 엄청난 힘이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말. 그래서 이제 아침사 또한 마찬가지인데 아침에 밝게 하잖아요. 또 한마디 제가 드립니다. 아침 인사. 제가 이제 그 아침에 맨 처음에 일어나면 하는 일이 침대에서 일어나가지고 이제 거울을 봅니다. 거울을 보면서 저한테 제가 인사를 해요. 아, 신 박사 축하야. 오늘 인도 환생하셨어. 오늘도 한번 잘 살아봐. 오늘 좋은 일 많이 있을 거예요. 축하야. 그리고 저한테 제가 거울을 보고 합니다. 그 다음에 조금 있으면 제 아내가 깨요. 그럼 아내가 깨면 제가 이제 다리도 주물러주고 허리를 주물러주면서 좋은 말 해줍니다. 아이고, 이거 축하야. 그럼 뭘 축하냐고 해요? 처음에는 그림 보는 요새는 안 물어요, 이제. 또 축하한다는 의미를 아니까 이제. 처음에는, 축하야 했더니 뭘 축하냐니까. 아유, 극락왕생하셨어. 오늘도 천상의 하루를 사시오. 좋은 일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굉장히 흐뭇해 합니다. 그렇게 사는 겁니다. 극락왕생했고. 우리는 살 때, 죽었을 때, 아유, 극락왕생을 빌고 이것이 아니라 살아있을 때 이곳이 천당이라 생각하면서 이곳이 극락이라 생각하면 이곳이 극락입니다. 그래서 아침 인사. 집에서 가족들한테 또는 부인에게도 또는 아이들한테도 아침 인사. 야, 축하한다. 오늘 이 찬란한 하루를 선물 받았잖냐는 얼마나 이 행복한 일이냐. 오늘 학교에 가봐라 또는 나가봐라. 좋은 일이 있을 것이다. 흐뭇한 기대를 갖고 하루를 시작할 수가 있습니다. 아침 인사. 이 다짐의 말인데 이 다짐의 말은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필기, 암기 또는 동작을 곁들여 매일 아침마다 실시한다. 이건 제 아내하고 늘 하는 겁니다. 이 다짐의 말 한번 잠깐 먼저 한번 보여드려 보겠습니다. 다짐 말입니다. 이거 할 때는 좀 이따 제가 먼저 시범 볼 테니까 그 다음에는 함께 웃어가면서 크게 한번 하셔야 됩니다. 이거라고 적으세요. 적으셨다가 늘 외우세요. 그리고 아침마다 해보세요. 자, 신난다, 기분 좋다! 웃습니다. 그 다음에 현실에 감사하며 보람찬 오늘 박수 치고 웃으면서 사랑하며 살아야지 하고 세 호흡 정도 웃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처음 하기는 쑥스러울 테지만 한번 해보시죠. 신난다, 기분 좋다는 만세입니다. 자, 그리고 웃습니다. 자, 신난다, 기분 좋다. 자, 시작. 신난다, 기분 좋다!
현실에 감사하며 보람찬 눈을 쌍엄지입니다. 보람찬 눈을 박수치고 웃으면서 사랑하며 살아야지. 그리고 하하하하 우주에 큰소리 웃습니다. 다시 한번 연습해 보겠습니다. 자, 시작. 신난다. 기분 좋다. 현실에 감사하며 보람찬 오늘 박수치고 웃으면서 사랑하며 살아야지. 하하하하 웃습니다. 요거 꼭 한번 해보세요. 놀라운 변화가 있습니다. 아침마다 한번 해보시면 같이 일하는 사람들 그거 해보시면 복근 운동도 되고 밤새 굳어있던 몸 세포들이 다 살아 깨어납니다. 이 웃음이라는 것이 어떠한 흔히 또 그런 얘기도 했어요. 웃음은 영혼의 음악이다. 웃음은 영혼의 음악이다. 그렇죠. 웃음, 영혼의 음악이다. 그리고 사람과 짐승을 구분할 때에도 웃는 것은 사람밖에 없어요. 짐승도 소 같은 경우도 이제 뭐 도사장에 끌려갈 때는 눈물을 흘린다고 하는데 웃는 것은 사람밖에 없습니다. 사람으로 태어났으니까 웃을 수 있는 거예요. 사람으로 태어난 이 즐거움을 마음껏 누리기 위해서라도 늘 웃으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행동화, 그 다음에 춤인데, 춤은 호흡이다. 또 육체로 소통하는 대화이다. 또는 배려와 어울림, 조화다. 춤은 이제 혼자 추는 동무도 있고, 또는 같이 추는 군무도 있고, 또 둘이 짝을 맞춰 추는 그런 춤도 있죠. 근데 될 수 있으면 춤을 혼자 추는 춤보다는 함께 출 수 있는 춤. 이럴 때 춤은 호흡이죠. 서로 호흡을 맞춘 것이고. 그런데 우리나라의 경우는 춤이 처음에 흔히 사교춤이라는 게 춤 들어올 때에 5, 60년대 때에 참 들어올 때 어두운 사회 속에서 굉장히 음습하게 들어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춤하게 되면 굉장히 부정적인 어떤 면이 있어요. 제비족 또는 바람났다. 이 춤바람 등등 굉장히 부정적인 면에서 이제 춤을 인식해왔는데 요즘에는 많이 좀 달라졌죠. 인식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요즘에는 보니까 TV에서도 그 부부간에 이렇게 이제 춤 익혀나가는 라틴 댄스라는 춤 익혀나가는 그런 프로도 있고 그런데 우리 인생의 차차차인가? 어떤 그런 프로도 있고 하는데 굉장히 그러면서 서로 어떤 부부간의 갈등이라든가 이런 것도 해소되어 가면서 굉장히 밝은 긍정적인 변화를 일으키는 긍정적인 변화를 이루는 그런 것을 보여줄 수 있는 것이 바로 춤인데, 그래서 특히나 이 춤의 경우에서는 함께 했을 때 이건 이제 육체로 소통하는 대화이고 배려와 어울림. 그러면서 함께 해야 되니까 자신의 어떤 몸가짐이라든가 자신의 옷매무새라든가 이런 것들도 신경 쓰게 되는 것이고 그만큼 또한 건강해야지만이 또 춤을 출 수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것인데 사실은 춤의 경우에서는 우리가 인생을 즐겁게 살아가는 또는 의미 있게 살아간다 할 때 이 세 가지를 얘기합니다. 성취, 관계, 여가. 성취는 아까 사명이 됐든 또는 천명이 됐든 자신이 해야 될 일에 대한 성취입니다. 성취했을 때 만족감을 느끼는 것이고 행복할 수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관계, 제일 중요한 것이죠. 제일 중요하다고 행복한 인생을 살아가는 데서 서로 인간관계입니다. 모든 것들 관계에서 비롯되는 것이죠. 결국 어떤 면에서 인생이라는 것은 새로운 만남과 헤어짐, 또 다른 새로운 만남, 또 헤어짐, 만남과 헤어짐의 연속, 또 다른 관계 맺음의 연속이 바로 우리의 인생이라고 합니다. 어떤 관계를 맺느냐? 정말 우호적인 좋은 관계를 맺느냐? 아니면 정말 악연이 잘못 얽혀가지고 인생을 망치는 경우가 있느냐? 이 관계의 소중함, 이것이죠. 그 다음에 여가입니다. 일하고 또 이것에만 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숨이 튀어야죠. 숨통. 바로 춤은 바로 여가. 우리가 조금 어떤 빡빡한 일상의 어떤 생활 속에서 조금은 일탈해서 여가, 여유를 누릴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바로 춤이죠. 그런 측면에서 요즘에는 각기 사회단체라든가 또는 문화원이라든가 어떤 평생교육 차원에서 요 춤들을 많이 강조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한번 좀
옛날에 어떤 부정적이었던 그런 면에서 생각하지 마시고 굉장히 밝게 요즘에 하면 스포츠댄스가 됐든 뭐든 해서 다양한 춤들을 이렇게 이제 강좌를 개설하고 있으니까 한번 좀 가서 한번 해보신다면 훨씬 지금까지 어떤 다른 어떤 자신의 어떤도 잠재되었던 능력 이런 것들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가질 수 있을 겁니다. 또한 새로운 관계를 맺음 속에서 하고 또 그것에 또한 새로운 성취감도 맛볼 수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참 거기 중에 한 가지 내 장례식엔 탱고를 연주하라 했는데 제가 아마 쓰는 책이 아마 좀 몇 달 있으면 나오는 책의 제목이 뭐냐면 이제 70청년의 호언장담입니다. 이 70청년의 호언장담이라는 이것은 제 개인의 어떤 그 생활상을 그대로 드러내는 겁니다. 그래서 그 표지부터도 좀 이색적으로 하려고 표지의 경우는 제가 이제 우리 또 이 청카바에다니 복근을 왕자생인 복직근을 내놓으면서 제가 이제 그 표지 모델로 다 제가 하려고 합니다. 제가 이래봐도 벗으면 몸이 꽤 좋습니다. 우리 흔히 그런 얘기를 하죠. 살을 빼는 것은 옷을 입었을 때 멋있어 보이게 하는 것이고 운동을 하는 것은 옷을 벗었을 때 멋있어 보이게 하는 것이다. 그렇죠? 그런 측면에서 패션의 완성은 어떤 옷을 입은 것이 아니라 패션의 완성은 뭐다? 패션의 완성은 네, 누드다. 패션의 완성은 누드입니다. 가장 또 어떤 면에서는 사진 작가들이 중에서도 가장 아름다운 사진은 인체에서 비롯되어진다. 이런 얘기들도 하죠. 그런 측면에서 할 때. 그래서 제가 이제 내 장례식엔 탱고를 연주하라 이 얘기는 죽음에 대한 인식, 이것도 바꾸면서도 어떤 그런 측면에서 이제 탱고. 기분 좋게 심찬 발걸음으로 다 저 세상으로 떠날 수 있게 내 장례식엔 탱고를 연주하라. 라는 것이 그 70청년 호언장담에 나와 있는 한 챕터의 제목이 바로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행동 화무소 중에 이제 마지막 웃음입니다. 웃음. 시국 배우려면 찰리 채플린이 그런 얘기를 했죠. 웃음 없는 하루는 낭비한 하루다. 저는 가끔 어떤 경우는 이제 음주를 했을 경우에 이제 그 대리하거나 또는 이제 택시를 이용할 경우에 기사분들한테 묻습니다. 기사님, 오늘 하루 중에서 어떤 즐거운 일이 있었어요? 그러면 대개의 분들의 경우가 아마 즐거울 게 뭐 있어요? 아니, 그냥 매일매일 똑같지요. 그런 사람들도 있고 어떤 사람은 그래도 오늘 수입이 짭짤하게 잘 들어와서 좋다는, 즐거웠다는 얘기도 있고. 근데 어떤 사람의 경우는 제가 좀 특이한 경우를 들어봤어요. 어떤 사람은 오늘 어떤 즐거운 일이 있었어요? 그랬더니 난 그래서 그 양반 참 생각이 참 굉장히 건전하구나 생각하는데 그분은 뭐라 했냐면 오늘 참 즐거웠어요라고 해요. 그래서 왜 그러냐 했더니 그동안 굉장히 아들 녀석하고 아들 녀석 취직 문제로 소목소목했었는데 오늘 아들 녀석이 애비의 이 마음을 알아줘가지고서 좀 부족한 직장이었지만 거기서 이렇게 들어가게 했다고 하면서 아버지한테 그 전화가 왔다고 해서 아들이 어쨌든 그래도 아버지였던 이 마음을 알아줘가지고 오늘 정말 참 즐거운 날이다. 그래서 그러면서 저한테 그래요. 참 손님 물어줘서 고맙다고 이 얘기를 누구한테 좀 했으면 좋겠는데 이 속에는 이 즐거움 이걸 갖다 얘기하지 못했는데 물어주니까 이렇게 했다고. 참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하면 누구든 그럴 거 아닙니까? 대단한 직장도 아닌데 어쨌든 그런데 아들이 취직해서 어쨌든 그런 데가 거기에서 나오는 어떤 소소한 즐거움 여기서 자식과의 어떤 그 관계 회복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오늘 즐거웠다라는 얘기. 엄청난 저게 아니죠. 그런 면에서 얘기할 때. 즉 그런 웃음. 아까 인생에 있어서 태어남과 죽음 사이에 울음이냐 웃음이냐 이 두 가지가 있었는데 결국 울을 것이냐 웃을 것이냐 이것은 어떤 상황이나 처지야 또는 어떤 객관적인 일 이것이 말해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먹느냐 이것에 의해서 좌우된다라고 이렇게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서 화날 때 웃을 수 있어야 군자다. 그렇죠. 즐거울 때 웃는 건 누구도 다 합니다. 화날 때 웃을 수 있어야 군자다 이런 얘기죠. 그리고 흔히 얘기할 때 인부지 불온이면 불효군자호와 남이 자기를 알아주지 않더라도 화내지 않으면 그 또한 군자가 군자가 아니겠느냐. 그렇지 중요한 얘기죠. 화날 때 웃을 수 있는 거. 여기에 보면 이제 시 좋은 일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 아마 여기
요 2층에서 시 강의라고 하는 구재기 시인에 대한 시, 좋은 일이라는 그런 것이었는데, 그걸 소개하려고 했었는데, 이제 시간도 그렇고, 또 그분도 안 계시고, 또 시 강의 듣는 분들도 오셨으면 이제 그분의 간단한 작품을 소개시키려고 했었는데, 그 주 내용은 어떤 거냐면 이런 거였어요. 슬픈 일이 있다는 것은 얼마나 기쁜 일인가. 굉장히 역설적이죠? 슬픈 일이 있다는 것은 얼마나 좋은 일인가. 또, 막차를 놓쳐가지고 이제 다시 돌아올 길부터 다음 날까지 기다려야 되는 이 절박한 상황은 얼마나 좋은 일인가. 사실 좋은 일이 아니죠. 슬픈 것이 뭐 좋은 일이고, 또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지고 그 막차를 기다리다 떠나간 막차 다시는 오지 않고 다음 날까지 기다려야 하는 그 상황이 어떻게 좋은 일이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마저도 좋은 일이라고 하는, 아무리 부정적인 상황도 긍정적으로 수용하는 그러한 태도. 이런 것이 어떤 면에서 하면 화날 때도 화가 났다 하더라도 웃을 수 있는 그런 마음 자세가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해본 것이죠. 그럼 이렇게 꼴찌의 재치가 아니라 재치인데, 저 어떤 거냐면, 꼴찌의 재치, 저는 어떤 거냐면 아주 굉장히 부정적인 상황이었는데 굉장히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 경우가 있었어요. 또 아까 이제 한일고 근무할 때 그 예인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아이들 경우가 다들 중학교 다닐 때마다 전교 다 1, 2등 하던 아이들인데, 와서 보니까 첫 시험을 봤는데 아이가 아마 점수가 별로 안 좋았던 모양이에요. 근데 한일고에서는 입학 100일째를 합니다. 입학한 뒤 100일이 되면은 그 축제를 해요. 1학년을 대상으로 해서. 그래, 그때 되면 이제 학부모님들도 오시게 해서 이제 참관 수업도 하게 하고 아이들이 어떤 장기자랑도 하게 하고 등등 다양하게 합니다. 근데 그거 끝나고 난 다음에 학부모님들 몇 분이 이제 교장실에 오셔가지고 차담을 나누는데, 그때 한 분이 그래요, 어머니인데. 와, 교장 선생님 참 황당한 꼴을 당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네, 그래서요. 황당한 꼴인데 좋은 일이에요, 나쁜 일이에요? 그랬더니 좋은 일일 수도 있고 나쁜 일일 수도 있고 어쨌든 황당하다는 얘기 말씀해 보세요 했더니, 첫 시험을 끝나고 난 다음에 아들한테 전화가 왔대요. 그래서 전화를 받으니까 아들이 그러더래요. 어머니, 기뻐하세요. 라고 그래. 잘 본 줄 알았대요. 이러면, 아이고, 그래도 그거 가서 그래도 잘 정하구나. 잘 보면, 야, 그래, 시험 잘 본 모양이구나. 했더니, 그때 한 반이 이제 그 30명인데, 이 녀석이 원하면, 어머님, 제 반에 제가 30등 했어요. 그러면서 그 어머니 깜짝 놀랐죠. 맨날 전교 1, 2등 하는 놈이 반에서 30등이라니. 이게 뒤집은 일 아닙니까? 아니, 어찌 된 거야, 인마. 그랬더니, 야, 이거, 그러더래요. 어머니,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이제는 더 이상 내려갈 데가 없어요. 올라간 일만 있습니다. 그 얘기를 듣고 나더니 어머니가, 야, 그래도 그곳에 가서 아이가 꼴등했더라도 좌절하지 않고 거기에서, 그러면 그 아이가 그랬더래요. 와보니까 중학교 때까지는 아이가 지가 최고인 줄 알았대요. 몇몇 그렇게 열심히 노력하지 않아도 전교 1등을 늘 놓지 않았으니까. 근데 와보니까 자기는 완전 우물한 개구리였다. 와보니까 엄청난 놈들이 많이 있다는 것을 여기 와서 느꼈다고. 딴 세상을 본 것 같다고 하면서 이제는 올라갈 일만 남았다고 하는 그 얘기를 들으면서 어머니가 아주 눈물 나게 고맙다는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 한일고 보냈더니 아이가 이렇게 변했다고. 이렇게 자생력 있게, 이렇게 스스로 커나갈 수 있는 어떤 자신의 어떤 의지를 다질 수 있는 이러한 학교 풍토라고 하면서 굉장히 흐뭇해 하시는 그 모습을 봤어요. 그 모습을 보면서, 야, 참 대단한 녀석이다. 꼴찌한 것을 울지 않고, 이제는 더 이상 내려갈 곳이 없다. 이제 올라간 일만 남았다고 어머니한테 그 전화를 한 그 녀석. 대단한 녀석이죠. 그 녀석은 지금 저쪽에 이제 원하는 대로 서울대 의대를 못 갔습니다만 그 준할 수 있는 의대를 가서 잘 다니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녀석은 그 길로 또 이제 나름대로 가겠죠, 이제. 그런 생각을 보시면 아무런 어떤 절망스러운 어떤 그런 일자도 절망이 없죠. 그는 그 말대로 실패는 있어도 좌절은 없는 것이죠. 그 실패를 딛고 일어설 수 있는 그런 아이죠. 그래서 꼴찌에 재치라고 하는데 재체라고 이렇게 오기가 되네요. 그 다음에 표정에 따라서 몸과 마음이 달라진다. 그렇죠. 그래서 사람이 특정한 표정을 흉내내면 몸도 그 표정에 따른 생리적 유형으로 바뀐다. 이건 그냥 허투루 하는 얘기가 아니라 폴 에크만이라는 캘리포니아 대 교수 표정 생리학자 이분의 그 연구 결과에 있는 얘기입니다. 결국 표정에 따라 몸과 마음이 달라진다. 웃는 표정을 지으면
그렇게 몸이 생리적으로 이 사람이 정말 즐거운 모양이구나. 그렇게 자기 몸이 속는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웃음 얘기할 때 오늘 얼마나 웃으셨습니까? 라고 하면 뭐 웃을 일이 있어야 웃지. 이라는 생각인데 그게 아니라 웃을 일이 있어 웃는 것이 아니라 웃다 보면 웃을 일이 생긴다는 것이죠. 자신이 웃으면 몸이 그렇게 반응하는데 우리 몸의 주인이 기분이 좋은 모양이구나. 나도 기분 좋은 상태로 돼야지. 또는 그렇지 않고 슬퍼하거나 뭐 하면 몸 자체가 그렇게 된다는 거죠. 슬픈 표정을 지으면 몸 자체가 우리 주인이 굉장히 안 좋은 모양이구나. 나도 그럼 가라앉아 있어 저겨야지. 그런 측면에서 표정에 따라서 그대로 몸이 반응한다는 것. 이러한데도 불구하고 표정을 찡그리거나 뭐 하시겠습니까? 표정 항상 밝게 하시면서 늘 웃는 이것이 얼마큼 중요한 것인가 이런 것이죠. 운전할 때 차 안에서 큰 소리로 웃으며 칭찬과 격려 및 인사. 이건 제 버릇입니다. 저는 혼자 차 안에 있을 때는 운전할 때는 아무 간섭하는 사람이 없으니까 막 큰 소리 웃습니다. 막 큰 소리 웃고 마주오는 차한테도 막 인사합니다. 아이고 반가워요. 오늘 뭐 좋은 일 있을 겁니다. 어디 가십니까? 라고 하면서 쭉 그 사람 안 들리죠. 오는 사람 들리겠습니까? 제가 제 안에서 차 안에서 저 혼자 운전하면서 마주오는 차한테 인사를 합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좋은 일 많이 있을 거예요. 아이고 축하합니다. 오늘도 안전운전 하세요. 라면서 큰 소리 제가 막 제가 혼자 좋아서 웃어가면서 오는 사람들한테 혼자 들리진 않을 테지만 저 혼자 인사를 하다 보면 마주 마음이 쫙 풀어지면서 좋습니다. 기분이 제가 좋아요. 제가 인사받는 것 같고. 그 다음에 현대 성인은 누구인가? 아까 얘기했는데 공자, 맹자, 노자, 장자가 아니라 아까 누가 했습니까? 우자. 우자가 성인입니다. 그리고 행복 비타민이 가장 풍부한 소는 무슨 소? 콧불소나 황소, 젖소가 아니라 뭐요? 미소. 미소. 또는 그 미소보다 더 행복 비타민이 많은 것은 무슨 소? 박장대소. 요랍니다. 그러니까 박장대소. 손바닥 치면서 큰 소리 웃는 것이 이 행복 비타민이 가장 풍부한 소입니다. 이건 돈도 안 들어요. 늘 이런 것으로 행복을 충만하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살아나가면서 베푸는 삶이라고 하는데 무죄칠시라 해서 넌 베풀려고 하면 뭐가 있어야 베풀지. 나 돈도 없는데. 무죄칠시. 전 돈 들이지 않고 베풀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화한시, 언시, 안시, 신시, 심시, 좌시, 찰시. 즉 화한시 뭡니까? 화한시. 온화한 얼굴로 이렇게 상대를 대할 때 온화한 얼굴로 이렇게 보이는 것이죠. 그 다음에 언시. 고운 말, 바른 말, 칭찬의 말. 이런 말로 언시. 말로서 보시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안시.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사람 누구를 볼 때 눈을 흘겨뜨고 째려보고 이런 것이 아니라 굉장히 온화한 표정으로 웃는 표정, 미소 가득한 표정으로 남을 바라봐 줄 수 있는 거. 그 다음에 신시. 조금 몸을 움직여서 불편한 사람 좀 돕는다든지 해줄 수 있는 것. 그리고 심시. 그게 안 되면 마음으로라도 그 사람이 안 됐으면은 하다못해 예를 들어 요즘에 저쪽에 이제 수제 났거나 뭐 했을 때 경우 가서 직접 가서 해줄 수 있겠지만은 그 여의치 못하면 그 사람들은 어떡하나. 그 사람들은 마음으로라도 걱정해 주는 거. 마음으로라도 아픔을 같이 할 수 있는 어떤 이런 마음으로 베푸는 것들. 그 다음에 좌시. 말 그대로 뭡니까? 좌석을 양보하는 겁니다. 노인분들이나 또는 노약자들 또는 이제 임산부들 또는 어린아이들한테 자리를 양보해 줄 수 있는 거. 이것 또한 하나의 베품이 됩니다. 그 다음에 찰시. 살펴보는 것이죠. 누가 좀 어려운 점 없나. 살필 찰자죠. 잘 살펴보는 거. 살펴서 어려운 점 있으면 그걸 갖다 이제 도와줄 수 있는 살피는 마음. 그래서 이제 이것은 무죄칠시라 해서 잡부장경에 나와 있는 얘기죠. 그래서 저것들. 이건 우리가 평상시 어떤 생활 속에서 늘 환한 표정으로, 웃는 낯으로, 또 고운 말로, 또 경우에 따라서는 약간의 몸을 움직여서 남을 도울 수 있으면 돕고, 그 참 살펴보고, 또 마음으로라도 함께 안타까워하고 함께 걱정해 주시는 이런 마음가짐. 이런 사람들이 있는 사회가 밝은 사회, 좀 더 넉넉한 사회가 되겠죠. 그 다음에 무소유라고 했는데, 무소유는 아무것도 안 갖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법정 쓰면 무소유를 얘기하는데, 무소유는 뭐가 무소유입니까? 무소유는 아무것도 안 갖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는 것이 무소유입니까? 필요한 것만. 자기한테 필요한 것만. 필요한 건 있어야죠. 먹고 살기 위해서 뭐 쌀도 있어야 되고 뭐 필요한 것은 있어야죠. 다만 탐욕스럽게 뭔가를 갖다니 쌓아놓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탐욕스럽게 뭔가를 쌓아놓고 네 것 내 것 가리지 않고 내 것도 내 것이고 네 것도 내 것이고 이런 식이 아니라 내 것, 나에게 필요한 만큼만 소유할 수 있는 거. 이게 무소유입니다. 아무것도 갖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아무것도 가지면 무슨 뭐 줄게요? 살 수 없죠. 근데 살아가는데 생활하는데 최소한 자기의 필요한 것만 가질 수 있는 거. 쌓아놓지 말라는 거. 어떤 집착해서 탐욕스럽게 쌓아놓지 말라는 것. 우리가 흔히 그런 얘기를 하죠. 인류학자들이 얘기할 때 지구상에 전쟁이 없으면 저쪽에 아프리카나 이런 데 하루에 몇십만 명씩 굶어 죽는 사람 없어요. 전쟁에 사용되어지는 무기만 하다라고 하고 있는 것만 갖고서 충분히 나누면 얼마든지 다 골고 잘 살 수가 있는데 인간의 탐욕 때문에 생겨난 비극이죠. 그 다음에 잘 살았으면 이제는 잘 죽음의 문제이죠. 흔히 뭐 죽음은 굉장히 뭐 비극적인 건 나쁜 것으로 이렇게 받아들이는데 대부분 사람들은 그러나 죽음은 그렇게 비극적이고 나쁜 것이 아니죠. 죽음이라는 건. 그래서 죽음에 대한 인식을 전환할 필요가 있습니다. 죽음은 벽이냐 아니면 또 다른 곳으로 가는 문이냐. 벽이냐 딱 끝나는 벽이냐 아니면 또 다른 세상으로 나가는 문이냐. 이걸 놓고 이제 얘기를 하는 것이죠. 장자도 죽음에 대해 그런 얘기를 했죠. 대지는 이 땅, 이 대지는 우리에게 몸을 주어서 삶을 살게 함으로써 고통스럽게 하지만 늙게 함으로써 편안하게 하고 죽음으로써 쉬게 한다. 이런 얘기였어요. 장자는 그래서 죽음을 우리의 어떤 편안히 쉴 수 있는 이러한 어떤 공간으로서 생각해 봤습니다. 소크라테스는 그런 얘기 해봤어요. 죽음은 육체로부터 해방되는 것이다. 이 육체로부터 우리의 영혼이 해방되는 것이다. 토시도 그와 비슷한 얘기를 했죠. 죽음은 끝벽이 아니라 또 다른 세상으로 가는 문이다. 이렇게 죽음에 대한 것은 부정적인 나쁜 것이 아니라 끝이 아니라 절망적인 것이 아니라 또 다른 세계로 가는 떠납니다. 그리고 돌아갑니다. 천상병의 귀천이라는 시는 아마 그런 측면에서 죽음에 대해서 돌아감으로써 했죠. 같이 한번 큰 소리로 귀천 천상병 제목 작가까지 해서 같이 한번 큰 소리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새벽빛과 닿으면 쓰러지는 이슬 더불어 손에 손을 잡고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노을빛 함께 단둘이서 기슭에서 놀다가 구름 손짓하면은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아름다운 이 세상 소풍 끝내는 날 가서 아름다웠다라고 말하리라. 천상병 시인은 그의 어떤 실제적 삶은 굉장히 고통스럽고 힘든 삶을 살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름다운 이 세상 소풍 끝내는 날 가서 아름다웠다고 말하리라. 죽음을 이 세상의 소풍을 끝내는 날로 이렇게 생각해 봤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가서 하늘에 가서 이 승에서의 삶에 대해서 아름다운 추억으로 간직하겠다는 어떤 이런 굉장히 힘든 삶을 살았던 분이 저런 말씀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보면, 우리가 흔히 이제 그래서 죽음과 연결해서 윤회 또는 인연설, 이런 것들 쭉들 얘기하죠. 인연설 때 이제 오비락, 파사두란 얘기를 많이 하는데, 흔히 우리가 오비락, 사자성어는 많이들 들어본 말이죠. 그렇죠? 오비락. 까마귀 날자 배 떨어진다 해서 어떤 일이 뭐 필연적인 뭐 인과관계 없이 우연찮게 어떤 일이 이제 이어서 일어날 때 오비락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사실 오비락의 그 원말 쭉 해보면 오비락, 파사두로 쭉 더 이어지죠. 파사두는 뭡니까? 파, 깨칠 파자예요. 사, 뱀사, 두, 머리두. 그러니까 오비락, 파사두는 까마귀 날자 배가 떨어졌는데 떨어진 배가 땅에 떨어졌는데 그 배가 누구를 때렸어요?
뱀 머리를 쳤어요. 그래서 뱀 머리가 깨졌어요. 그 뱀이 죽었어요. 그 뱀은 다음에 멧돼지로 이렇게 태어났어요. 그런데 까마귀는 그다음에 뭘로 태어났냐면 꽁으로 태어났어요. 그 멧돼지가 이제 위에서 이제 그 산 높은 데서 칡을 캐먹다가 바위돌이 굴렸어요. 근데 그 밑에 껴 있던 꽁은 그때 꽁 알을 품고 있었죠. 근데 그 멧돼지가 칡을 캐먹다가 뭐하다 굴린 바위가 그 꽁을 죽였죠, 이제. 알까지 다 깨고 꽁가 죽었죠. 근데 꽁은 뭐가 되냐면 그 뒤에 사냥꾼으로 태어났어요, 또. 근데 그 둘이 만나면 어떻게 했냐면 멧돼지가 절간으로 피해서 사냥꾼 피해서 도망갔는데 사냥꾼 뒤 따라왔어요. 스님이 그 모습을 보고서 그들의 전생을 쭉 봤더니 앞에 있던 그러그런 전생을 갖고 있는 그 인연들이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이제 사냥꾼한테 얘기했어요. 사냥꾼의 전생을 얘기하면서 네가 원래 까마귀였다 이렇게 해서 꽁이 되었다고 다음에 이렇게 된 것이고 이 멧돼지는 뱀이었다가 이렇게 해가지고 된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네가 다시 멧돼지를 잡으면 그 살생의 인연 계속해서 돌고 돌면 너에게 또한 해를 끼칠 거다. 그러나 여기서 살생을 멈추어라. 그래서 거기서 멈추었다는 건 얘기. 모든 것들이 다 이렇게 인연에 의해 가지고 다 이루어진다는 이런 것들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있을 때, 우리가 흔히 있을 때 잘하는 얘기가 있을 때 잘해. 뭐, 다양하게 되어질 수 있죠. 근데 제일 중요한 건 있을 때 잘하는 건 함께 있을 때, 함께 하고 있을 때, 그때. 누구는 뭐, 어떤 자리에 있을 때, 그 높은 자리만 너 평생 할 줄 알아. 있을 때만 좀, 봐주시면 봐주었자고. 이런 식으로 했는데 그것이 아니라 함께 있을 때, 곁에 있는 사람한테 잘하라는 그런 얘기죠. 그 잘한 인연들은 좋은 인연으로 다시 돌아가는 것이고 나쁘게 되어지면 나쁜 그런 악연으로 다시 해코지가 되어진 것이고 이런 것들이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삶의 정리될 때 이제 오멸 5가지를 없애라고 했습니다. 잘 죽으려면 5가지. 멸체, 멸원, 멸정, 멸망. 그래서 재물을 없애고 빚을 없애고 미운 마음을 없애고 그리움, 정을 없애고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없애라. 이런 것이죠. 송년회 주신충이가 한 얘기인데 오멸, 저 5가지로 없애는 거. 결국 쉬운 일만 알 겁니다. 특히나 멸제, 있는 재물을 없애라. 그럴 때 아유 남겨서 자식들한테 주든지 뭐 하든 난 저게 그래도 어쩌면 가기 전까지는 쌓아놓아야지 이거 왜 없애? 근데 그것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부분이죠. 그 다음에 이런 주기도 얘기도 있는데 지금 시간들이 뭐 좀 일찍 끝나야 되니까 다 얘기 못 하겠고 여기에 이제 김광석의 노래인데 요즘에 임영희가 불러가지고 이제 더 많이 알려진 어느 60대 노부 이야기. 가사나 뭐 굉장히 어떤 절절하죠. 연세 드신 분들이 보면은 더 절절한 그런 내용들이었었는데 60대 어느 노부 이야기 와서 곱고 이던 그 손으로 넥타이를 매주는데 어렴풋이 생각나고 여보 그때를 기억하고 막내 아들 대학 시험 큰 눈으로 지새던 밤을 어렴풋이 생각나고 여보 그때를 기억하고 세월은 그렇게 흘러 여기까지 왔는데 인생은 그렇게 흘러 황혼에 기우는데 큰딸아이 결혼식 날 흘리던 눈물방울이 이제는 모두 말라 여보 그 눈물 기억하고 세월이 흘러가며 흰머리가 늘어가네 모두 다 떠난다고 여보 내 손을 꼭 잡았어. 세월은 그렇게 흘러 여기까지 왔는데 인생은 그렇게 흘러 황혼에 기우는데 다시 못 올 그 먼 길을 어찌 혼자 가려하오 여기 날 홀로 두고 여보 왜 한마디 말이 없소. 맨 마지막엔 여보 안녕히 잘 가시게 라는 말하고 매듭지었던 이 얘기. 이 노래말 생각하면 함께하고 있는 사람 사소한 어떤 것도 미워하고 원망할 일이 없죠. 곁에 있는 것 자체만으로서도 고마워해야 되고 행복해야 될 일이죠. 그래서 임종 장면 했는데 과연 우리는 어떻게 자신의 죽음의 장면, 죽음을 맞이할 것인가? 이거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죽음에 대한 두려움부터 없애야 될 것이고 이제 누구는 그런 얘기를 해요. 죽음의 5단계를 얘기합니다. 필로소로서가 얘기해 죽음의 5단계. 자기의 죽음에 닥쳤을 때 처음에는 사람들이 그런데요. 부정. 난 아닐 거야. 왜 내가 죽었어? 부정. 그 다음에 원망. 왜 하필이면 나야?
왜? 예를 들어 왜 하필 수많은 사람이 왜 내가 암 이걸 왜 내가 죽어야 돼? 분노죠, 분노. 그 다음에 타협. 요거 한 번만 살려주면 내가 어쨌든 앞으로 더 잘 살고 그 타협을 해보죠. 그게 안 될 경우는 이제는 우울, 절망이죠. 안 되는 모양이구나. 그 다음 마지막으로 수용. 어차피 죽고 수용한 이야기 때문에 어떤 면이라면 체념에 가까운 것이죠. 이제 죽을 수밖에 없구나. 이런 것인데 사실은 우리가 잘만 평상시에 생각해 본다면 죽음에 대한 인식을 전환시킨다면 앞부분의 5단계 중에서 4단계는 즉 부정, 분노 또는 원망이다 이런 것들 또는 타협 또는 우울, 절망 이런 단계를 다 넘어설 수 있습니다. 수용입니다. 수용. 아, 당연한 거, 죽으면 당연한 거. 뭐 누구든 다 죽었는데 나라고 빠져나갈 수 있나? 그 다음 미리 죽음에 대한 준비죠. 그래서 나의 마지막 죽음의 장면은 어떻게 할 것인가? 많은 그 죽음에 연구한 사람들과 제일 하지 말아야 될 죽음의 장면이 뭐냐면 요양원이나 병원에서 이거 꽂고 죽는 거. 생명 연장 가다가 죽는 거. 이것처럼 할지 그것처럼 못할지 좋다고 합니다. 그 짓은 하지 말라고 하죠. 그렇다면 죽으면 어떻게 할 것인가? 임종 장면에 옛날 그런 것들이 있어요. 평범한 사람은 와사, 누워서 죽습니다. 그 다음에 명상 또는 도를 어느 정도 깨친다면 좌탈, 앉아서 죽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더 한 사람은 임망, 서서 죽고 심지어 당나라의 왕에는 돌이 물고 남아서 죽었다고 합니다. 제정신을 갖고 죽었다는 얘기죠. 적어도 이 중에서 와사는 넘어서야 되지 않겠느냐. 저는 그래서 저의 마지막 제 죽음 장면은 좌탈로 잡았습니다. 좌탈. 그러면서 어떻게 하냐면 저는 이제 저녁 자기 전에 죽비를 2번 치고서 이제 하루를 반성하면서 오늘 하루 잘 살게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내일은 제가 눈을 뜰지 못 뜰지 모르지만 오늘 여기까지 사는 것 자체도 고맙습니다. 라고 죽비를 2번 치고 잠자리에 듭니다. 죽비에 쓰여있기를 관하 좌탈이라고 썼습니다. 볼관 노을하. 노을을 바라보면서 앉아서 목숨을 거두는 것. 그래서 제 마지막 장면은 아마 그 책에도 쓸 텐데 마지막 장면은 욕심도 많지요. 저의 마지막 장면이 이럴 겁니다. 선산 그곳에 보면 저쪽에 이제 사마봉이 보이고 거기 이제 가을 되면 노을이 북습니다. 그때쯤 이제 거기 정자에 앉아가지고 노을을 바라보면서 옆에 제 아내가 우려내주는 작설 한 잔 마시면서 그리고 마지막 호흡을 내쉬면서 대금 한 잔을 풀면서 붉은 노을을 바라보면서 앉아서 갈 겁니다. 그것이 관하 좌탈하는 저의 마지막 장면. 이렇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과연 여러분들의 마지막 죽음의 장면을 어떻게 생각하시면서 꾸며놓으셨는지. 잘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잘 죽는 것은 잘 사는 건 못지않게 중요합니다. 또한 잘 살아야지 잘 죽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각자 어떤 묘비명, 내지는 요즘에는 이제 묘가 없으면 이제 봉화람 거기에도 이제 쓰이는데 과연 그 묘비명에는 뭐라고 쓸 것인지, 그 봉화람에는 각자 뭐라고 쓸 것인지. 뭐 지금은 우리나라 현재 생존하는 시인 중에서 제일 유명세를 타고 있는 엊그저께도 오셨습니다만 나태주 시인의 경우는 묘비명을 그렇게 쓴다고 하더라고요. 40대에 와서 봤을 때 너무 슬퍼하지 마라. 조금 이따 만날 테니까. 이렇게 쓴대요. 조금 이따 만날 테니까. 너무 슬퍼하지 마라. 조금 이따 만날 테니까. 그렇죠. 틀린 얘기는 아니죠. 그래서 그 얘기를 하길래 제가 그랬어요. 그럼 빨리 오라는 얘기네. 그래서 그랬더니 그건 아닌데 라고 했어요. 그런 얘기 듣고 유명한 묘비명제는 보나드 쇼가 했던 뭡니까? 우물쭈물하다 내가 그럴 줄 알았어 라고 하는 그 자기 묘비명도 있습니다만은 과연 여러분들의 어떤 묘비명 내지는 봉화람에는 뭐라고 쓰기를 희망하시는지 저는 제 묘비명에는 이렇게 곱게 물들어 노을이 된 사람이라고 이렇게 제 묘비명에는 저렇게 새기기를 소망합니다. 자, 어쨌든 모든 걸 통틀어서 해볼 때 우리의 삶은 활이 생겨난 삶이다.
불 속에서 연꽃을 피워내는 화리생연의 삶이겠습니다. 그래서 쭉 아까까지 지금까지 쭉 한 얘기를 본다면 결국 자아 존재감에 대한 믿음, 얼마큼 내가 존귀한 존재인가에 대한 믿음 속에서 사명의식, 내 할 일 무언가에 대한 뚜렷한 사명의식을 갖고 긍정적인 사고로서 오유지족하는 만족을 아는 그러한 삶, 그러면서 베푸는 삶. 그럴 때 죽음에 대해서는 오멸,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오멸 중에서 맨 마지막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없애는 것. 그러면서 고래도에 가서 고미정사, 그래도 고맙고 미안하고 정말 사랑했다는 고미정사에서 웃잘 만나면 웃으면서 이렇게 하신다면 타오르는 불 속에서도 연꽃을 피운 여러분들의 세상 소풍이 될 것이다 라는 그러한 믿음을 갖고 있습니다. 어쨌든 잘 사시다가 건강으로 마음 편히 사시다가 잘 돌아가십시오. 잘 돌아가세요. 제일 중요합니다. 집에 잘 돌아가시기도 하지만은 잘 돌아가세요. 소풍 끝내시고 잘 돌아가시길 기원하십니다. 고맙습니다.